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릴 질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을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감축을 목표로 첫 시행한 계절관리제, 아까 계절관리제라고 잘 알고 계시죠, 장관님? 예. 네. 그 1차 계절관리제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있었고, 2차 계절관리제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양쪽 다 석탄 발전량이 12.3TWh에서 17.1TWh까지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한 양은 기억 못합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네, 상당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온실가스나 2차 계절관리제로 보면 온실가스가 1,600만 톤 정도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7억 톤 가까이 되는 거로 비교해서 보면 연간 2.2%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미세먼지는 3,358톤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성공에 힘입어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2018년에 7억 2,700만 톤 최고를 찍고 작년에 6억 5천만 톤 정도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온실가스가. 그리고 미세먼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앞으로 좀 더 이제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전기 수요가 적은 가을에도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계 피크가 최대 전력 수요 90기가와트였을 때도 석탄 발전소를 줄였는데 봄에 77.2기가와트, 또 올 가을 9월 말까지 보면 77.8기가와트예요. 그러면 봄에 시행하던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방에서 이걸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 전력망의 안정화 기능을 하는 필수 운전기를 빼면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가 1,800만 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름 냉방 수요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걸 빼면 봄과 겨울, 가을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하면 총 3,400만 톤이 줄어들어요. 이건 2018년 우리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거의 한 5%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네. 우리가 35% 정도를 줄일 거냐, 40%를 줄일 거냐, 그게 결국 5%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 계절관리제만을 통해서라도 이 정도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장관님께 이 건을 물론 이제 그 계획 예방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최대한 가을까지 이걸 확대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제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미세먼지법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확대하는 부분은 어떤 자발적인 동참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자발적인 동참도 필요하고 아마 장관님께서는 우려하시는 건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최근에 사실 감축을 하게 되면은 LNG 발전으로 대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은 LNG 발전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면 훨씬 더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LNG 발전으로, 가스 발전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그럴 때의 가격, 정산 단가 차이를 작년 기준으로 해보니까 킬로와트아워당 18.9원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3,666억 원이더라고요. 그럼 이건을 그럼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를 보니까 킬로와트아워당 0.5원이에요. 0.5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3,666억 원을 이제 전기요금 상승률로 생각해 보면 0.5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4인 가구로 비교를 해보면 한 달에 175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미미한 수준인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미세먼지 감축으로 인한 편익,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편익,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거거든요. 최소한의 편익이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초기에 마치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접근을 했는데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서의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인상 요인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그에 따른 편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산업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원칙적인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고 하면 이번에 대해서 가을 추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저희 방에서 계산한 거지만 산업부도 계산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상이라기보다는 뭐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편익 효과라든지 또 네네, 여러 그러니까요. 가지 측면을 비용과 예, 그러니까 비시 균형되게 분석을 다 하셔야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네. 그거에 따라서 편익이 우리나라 전체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 건강과 환경 비용 환경의 편익까지 다 계산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걸 계산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걸 좀 미세먼지, 부탁을 미세먼지 드리고요. 측면에서 두 번째 거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 정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에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걸 보면 한 10기가와트인데 지난 4년 만에 15기가와트를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사실 태양광은 낮 시간대에 주로 가동이 되고,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그리고 풍력 발전은 24시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를 봤을 때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앞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배터리 비용이 1,248조나 들어간다고 한 이유는 사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2050년까지 420기가와트, 430기가와트를 하고 풍력은 60기가와트밖에 안 하는 걸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 비용도 사실 지금 절감된 비용도 아니고 옛날에 비싼 비용을 단순 계산하듯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풍력 발전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기 때 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